예, 오늘은요, 이제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 지난 시간까지 이제 멘델의 법칙 같은 경우는요, 멘델의 유전 원리 같은 경우는 식물에 대해서 좀 국한된 것도 있고 완두에 대해서 국한된 부분도 있어요. 물론 굳이 완두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다양한 생명체에도 적용은 되지만요. 그것과 다 반대로 이제 동물이라든지 그 중에서도 사람하고는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워낙 사람 같은 경우는 유전 형질들이 많죠. 자,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진 대표적인 유전 형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유전 형질. 예를 들면 이거는 유전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유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보조개입니다. 보조개. 그래서 부모님이 보조개가 있으면 내가 보조개가 있을 확률이 높죠. 부모님 두 분 다 없으면 보조개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조개가 있는 것이 우성이기 때문입니다. 멘델의 유전 원리를 지금까지 잘했으면요.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또 하나 더는요. 이제 혐알기 있죠. 혐알기. 참고로 이제 혐알기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혐알기는 안 되는 편입니다. 이때 혐알기가 되는 게 역시나 우성입니다. 선생님 혹시나 무엇이 우성인지 뭐 다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뭔가를 알고 공부하고 질문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유전 형질이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예를 들면 쌍꺼풀. 쌍꺼풀 역시 이것도 우성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과서에 보면요. 어떤 것들이 우성이고 열성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잠시만요. 이걸 제가 좀 켜야 되는데 지금 잠시만요. 뭘 빼야 돼요. 제가 자, 빠지죠 이제. 자, 빼볼게요. 차차차차차. 자, 이 부분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교과서마다 물론 약간씩 틀립니다. 교과서마다 약간씩 틀린데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에서는요,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게 우성들이고요, 밑에 있는 게 열성들이에요. 그래서 보조개나 이마선, 우리 M자형이라고 하고 일자형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귓볼 모양도 있습니다. 귓볼이 바깥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 또는 머리 쪽으로 붙어 있는 경우. 눈꺼풀, 쌍꺼풀, 외꺼풀이죠. 엄지 모양. 이게 꺾이는 사람이 있고요. 안 꺾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요. 꺾이죠. 이런 경우가 역시나 우성이 되고요. 혐알기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의 유전 형질 중 하나이구나라는 것을 안다면요. 아마 공부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걸 고정해 놓은 곳을 갖다 빼다 보니까 소리가 삐걱삐걱 좀 났을 것 같아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유전 형질도 이렇게 그런 완벽히 대립 형질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왜 사람의 연구는 어려울까요?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 자, 이것은요, 무엇과 똑같은 말이냐면요, 왜 멘델이 완두를 가지고 연구를 했을까요? 하고 비교하면 쉬워요. 완두도 있고요, 좀 대표적으로 또 초파리도 있습니다. 초파리 가지고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굳이 사람으로는 왜 어렵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완두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한 세대가 너무 길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그 다음 아이를 낳고 기를 때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죠. 연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 이겁니다. 두 번째, 자손의 수가 적어요. 요즘은 3명만 낳아도 다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전 같으면 3명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솔직하게. 근데 3명만 돼도 다둥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손의 수가 너무 적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배 실험이 안 돼요. 불가능이라고 봐야겠죠. 인권상.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쌍꺼풀이 있는 사람과 쌍꺼풀이 없는 사람이 결혼해서 애가 낳으면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두 명을 불렀어요. 그리고는요, 둘이 결혼해. 말이 돼요? 이거 안 되더라 이거예요. 사람은요, 이런 교배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립 형질이요.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죠. 엄마 아빠 쌍꺼풀인데 왜 나는 없어? 아, 너도 크면 생길 거야.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수술에 의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 나중에 발현되는 경우들도 제법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서 대립형질이 너무 복잡합니다. 대립형질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자,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환경의 영향.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격도 유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격도 어느 정도 유전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전이 되는 것과요.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과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데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있어요. 그 연구는 제가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처럼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가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거기에 반해서 완두는 어떨까요? 한 세대가 정말 짧죠. 정말 짧아요. 자손수 자가수분 하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내 임의대로 교배 실험 가능하죠. 형질이 복잡한 게 없어요. 너무 단순합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을까요? 그닥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두로 연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쉬웠지만요. 거기에 반해서 사람의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요.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도 5개죠.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유전 연구가 어려우면 연구를 안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연구하는 조사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도 나오고요. 이 중에서 한 가지는 제가 따로 떼어놓고 여러분에게 설명도 할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가계도 조사예요. 이 가계도 조사는 뭐냐면요. 가족 관계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가족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요. 그릴 때 몇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것만 가지고 제가 한참을 설명할 거기 때문이에요. 다만 가게도 보면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아마 교과서에 보면 이런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그림을 갖다가 가계도라고 하고요. 제일 위에가 이제 1세대, 2세대, 이제 3세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또는 여기에 해당한다면 이때 이제 동그라미가 보통 여자를 의미하고요. 남자인데요. 그렇다면 이 위에 있는 거는 바로 윗세대죠. 부모님이 돼요. 그리고 이쪽은요. 외할아버지요. 외할머니 쪽이 되겠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그렇게 되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몇 대에 걸쳐서 조사를 하는 방법인데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독립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가계도 조사라는 게 바로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이구나. 오늘은 이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룰 거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쌍둥이 연구입니다. 쌍둥이 연구를요,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쌍둥이 연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연구의 가장 큰 주된 이유는요,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유전과 환경에 대한 연구. 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쌍둥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 좀 그렇네. 두 개의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요, 일란성 쌍둥이라고 있고요. 일란성 쌍둥이. 하나는 이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일란성 쌍둥이는요, 하나의 알에서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정이 돼서요, 무엇이 된다고 했죠? 난할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난할이 이루어지다가요,
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깨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요. 두 개가 모두 다 죽느냐 아니고요. 얘네들이 각각 다시 새로운 개체가 됩니다. 그럼 하나의 알에서 시작된 거죠. 이런 아이들을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별이 같습니다. 얘네들은요. 성별이 같고요. 그리고 유전인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같냐면요. 얘네들은요. 외모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외모가 동일한 쌍둥이들 있죠? 그런 쌍둥이들은요, 무조건 일란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란성 쌍둥이가요, 그럼 처음에는 어떨까요? 성향도 똑같을 거예요. 성격도 똑같고요. 좋아하는 음식, 기타 등등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서로 결혼을 하고, 또는 다른 학교로 가고, 서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사회생활을 서로 달리 하면서요. 좋아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요? 환경에 의해서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걸 쌍둥이 연구 중에서도 일란성 쌍둥이고요. 이란성 쌍둥이는요.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배란, 즉 이제 난자가 나오는데요. 두 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난자가 두 개가. 그래서 두 개의 난자에 각각 정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는요, 유전인자가 같을까요? 다르더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두 명은요, 성별이 같을 수도 있지만요, 성별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쌍둥이들 보면요, 남자 여자 있는 경우 있죠?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성격도 조금 틀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 쌍둥이들이요, 어렸을 때 보면 같은 집에서 살죠? 즉 같은 환경이더라 이거예요. 같은 환경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요 거의 비슷한 성향을 띠는 것들도 존재하더라 이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요, 이란성 쌍둥이는요 유전인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요 동일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 부분도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쌍둥이 연구는요 바로 유전과 환경에 대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가볼게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요즘 많이 하는 건데요, DNA 조사입니다. 그래서 DNA 조사를 통해 가지고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조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 뭐 할 때 많이 쓰나요? 친자 감별할 때, 맞죠?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는지 DNA 조사죠.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친자 감별을 할 때 보통 우리가 DNA 조사를 하는데요. 이거 이외에도요, 쉽게 얘기하면요, 유전 연구를 할 때도 당연히 많이 쓰게 됩니다. 유전 연구를 할 때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실제 사람의 DNA라든지 유전 인자와 거의 흡사한 거는,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원숭이 이야기인데 원숭이보다 보다 더 일치하는 동물이 돼지라고 하죠. 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돼지 심장을 갖다가 사람에게 이식한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극히 드물지만 그만큼 사람의 유전인자와 동일하더라라는 걸요 DNA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점 사람의 유전 연구가 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학교 시험에서는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가계도입니다.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가계도만 가지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몇 번이 아니고요. 하나의 가계도만 그려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가계도를 그려놓고요. 여러 가지들을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가계도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가계도 조사에 있어서요, 이제 나중에 뭐 얘기하겠지만 상염색체, 성염색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뭐 다룰 건 아니고 추가로 하나 더 다루긴 하겠지만요. 그때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계도는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